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처음엔 사랑이었고, 걱정이었고, 나를 아껴주는 말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판단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과한 것 같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결말부터 보여드릴게요. 한 여자가 상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드디어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적혀 있어요.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나는 거잖아. 이상하죠? 분명 흔한 말들인데 이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볼게요. 처음엔 아주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상대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항상 이런 걸 크게 만들어?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면 내가 예민했나, 내가 너무 따졌나,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말을 꺼낸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억력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상대를 달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내 마음은 아픈데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정도는 다들 싸우는 거 아니야? 라는 답이 돌아올까 봐 혼자 삼키는 경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인지, 반복되는 통제인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서운함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인지. 지금부터 한 사연을 따라가며 마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차분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들은 말인데 상대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고 분명히 마음이 아팠는데 상대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처음에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곤했나?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였나?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자기 감각보다 상대의 설명을 먼저 믿으려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원래 1938년 한국 런던에서 발표된 패트릭 해밀턴의 희곡 가스라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 할리우드 조지 큐커 감독의 영화 게슬라이트를 통해 더 널리 알려졌죠. 이 영화에서 잉그리드 버그먼이 연기한 폴라 엘퀴스트는 이모 앨리스 엘퀴스트가 살해된 뒤 런던의 오래된 집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샤를 보이어가 연기한 남편 그레고리 앤턴과 함께 그 집으로 돌아오죠. 처음부터 폭력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레고리는 다정한 남편처럼 보입니다. 폴라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불안한 과거를 새 결혼으로 덮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물건이 사라지고 그림이 벽에서 내려와 있고 남편은 폴라에게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소리가 나고
가스등 불빛이 희미해지는데도 그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폴라가 느낀 현실은 계속 부정되고 남편이 설명하는 현실만 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폴라는 바로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약함이 아닙니다. 폴라는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고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레고리는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기억을 의심하게 하고 감정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폴라를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정과 고립 속에서 내가 나를 믿어도 되나? 라는 질문을 심어놓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떠올려볼 실제 인물은 마사 미첼입니다. 1972년 미국 워싱턴 D.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침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사 미첼은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법무장관이자 선거 책임자였던 존 N. 미첼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사교계에서도 유명했고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전화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시끄럽고 과장된 사람으로 봤고 바로 그 이미지가 나중에 그녀의 말을 깎아내리는 데 쓰였습니다. 1972년 6월 마사 미첼은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의 호텔에서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 헬렌 토머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갑자기 끊겼고 이후 그녀의 말은 진지하게 다뤄지기보다 감정적이다,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소비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하려 하는데 주변은 그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투, 평판, 감정 상태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왜 계속 말하려 했을까요? 조용히 넘어가면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녀의 말 중 많은 부분은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심리학에서는 현실의 단서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망상처럼 취급되는 현상을 두고 마사 미첼 효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볼 때 상대가 틀린 말을 한 번 했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내 기억이 계속 조롱당하는지, 내 감정이 계속 과민함으로 몰리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판단을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상태가 되는지. 혹시 지금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당신이 약해서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구조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서는 어느 날 준호와 다툰 뒤 늘 하던 것처럼 자기 탓을 하며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또 예민했나? 내가 말을 이상하게 들었나? 그렇게 혼자 되묻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하나 울립니다. 친구 지훈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지난주 단체 채팅방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해두었더라고요. 토요일엔 민서랑 약속 있어서 못 가. 그런데 바로 전날 준호는 민서에게 말했죠. 내가 언제 토요일에 보자고 했어? 너는 왜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 민서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생겼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렸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기쁘기보다 무섭고 혼란스러운 순간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래 흔들린 사람은 증거를 봐도 바로 자신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다툼의 내용을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날짜, 장소, 실제 들은 말, 그때의 감정.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두 번째 장면이 찾아옵니다. 준호가 민서의 휴대폰을 보더니 말합니다. 요즘 지훈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걔가 너 망치는 것 같아. 민서가 조심스럽게 내 친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준호는 바로 표정을 바꿉니다. 봐, 또 공격적으로 나오네. 나는 걱정돼서 말한 건데 너는 늘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상대가 그 감정 자체를 지우고 문제의 초점을 내가 받은 상처에서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의견 차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볼게 라는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너는 예민해, 너는 기억을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민서는 상담 선생님의 조언대로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해요. 이기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라 관계의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민서는 준호에게 차분히 말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들은 말과 기억을 계속 부정당하면 너무 불안해져. 앞으로는 서로 기억이 다를 때 내가 이상해라고 말하지 말고 같이 확인해보자. 이 말에 준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긴장합니다. 나도 그런 말을 해볼 수 있을까? 했다가 더 큰 싸움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민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앞으로 내 말 의심하지 마. 그리고 다시 덧붙여요. 사실 내가 불안한 건 내 과거 문제잖아. 그걸 왜 나한테 풀어? 민서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려. 내가 원한 건 딱 하나, 내 감정을 함께 확인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약속을 잊을 수도 있고 말투가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수한 사람이 상대의 현실감까지 빼앗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한 번의 오해인가, 반복되는 패턴인가? 상대가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가, 아니면 확인 자체를 막는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가? 민서는 그날 노트를 덮으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이 시작입니다. 아직 답을 다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로 떠나야 한다. 바로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내 기억을 너무 빨리 버리지 마세요.
내 감정을 너무 쉽게 의심하지 마세요. 따뜻한 관계는 나를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느낀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마음이 아팠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험. 상대가 한 말은 기억나는데 상대가 너무 태연하게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면 갑자기 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연자분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휴대폰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걸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대요. 만약 정말 내가 과장한 거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거면 어떡하지? 그런데 녹음 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문제를 크게 만들어. 내가 그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지. 내가 널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왜 고마운 줄 몰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내 친구들은 내 말만 듣고 편들어줄 거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사연자분이 붙잡고 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걸까? 아니면 그냥 말이 서툰 걸까? 그런데 녹음을 듣고도 이상하게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늘 못되게만 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날은 따뜻했고, 어떤 날은 미안하다고 했고, 어떤 날은 정말 나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겁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핵심은 상대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내가 내 현실을 확인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틀릴 수는 있어요. 누구나 화가 나면 과하게 말할 수 있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잠시 멈추고 묻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어?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적어도 당신의 감정을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관계에서는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 기록을 남기면 집착이 되고, 친구에게 말하면 배신이 되고, 상담을 받자고 하면 유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변호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크게 무너진 지점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상대가 한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말 이후에 늘 따라오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런 뜻 아니었어. 너 또 시작이다. 그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마. 이 네 문장이 반복되면서 사연자분은 점점 자기 안의 기준을 잃어갔습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이유를 찾는 대신 먼저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내가 또 과민 반응했나?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아붙였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맑게 만듭니다.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관계는 반대입니다. 대화를 할수록 더 흐려집니다. 사과를 받아도 편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말해야 덜 혼날지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데도 자꾸 작아지고 함께 있는데도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준 하나만은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맞는 말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내 감정과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대화가 열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상대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가?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계속 나를 의심하고 있다면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현실을 다시 내 편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보세요. 내가 들은 말, 내가 느낀 감정, 이후 상대의 반응.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는 당신의 기억을 지우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민한 걸까?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셨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상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 기억과 감정,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내가 계속 작아지는지, 설명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지, 사과를 해도 문제의 방향이 늘 나에게만 돌아오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검토받아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울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내가 겪은 말이 가스라이팅인지 헷갈렸던 순간 글 알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날줄시줄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심야 상담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